The outpost is 30 miles over those hills. Let's move out. Who we babysitting this time? Not a who, a mansion. 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나비효과와 데스티네이션을 제작한 에릭 브레스 감독의 공포영화로 관심을 모았던 영화 고스트 오브 워 리뷰입니다. Let's get out of this house. 우선 저는 공포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호러가 더 좋긴 하지만 공포 장르와 자주 엮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공포영화에도 흥미가 생기더군요. 여튼 그런 의미에서 영화 고스트 오브 워의 공포지수는 내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평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출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담겨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먼저 고스트 오브 워의 줄거리를 보면 전쟁 군인이 유령과 싸운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포영화 중 수작으로 뽑히는 R포인트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은 전혀 다르다고 보셔도 될 것 같더군요. 하지만 R포인트와는 달리 이 영화에서의 공포스러운 연출 방식은 오로지 점프스퀘어에만 올인하는 모습 때문에 중간부터 패턴이 파악되기 시작하면 점프스퀘어 특유의 소음이 짜증나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에릭 브레스 감독이 각본을 맡은 데스티네이션의 참신함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죽음의 숙명을 벗어난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다가오는 공포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각본을 만드냐에 따라 작품성이 극단적으로 나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악령은 기본이고 초자연적인 기묘한 현상들로부터 맞이하는 죽음의 위기가 꽤나 신선했기 때문에 이번 공포영화도 머리를 비우고 보는 킬링타임 영화에 그쳤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유의 미스테리하고 전쟁시대의 냉혹한 분위기를 잘 드러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했습니다. 공포 장르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스토리는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고스트 오브 워는 먼저 결말을 지정해놓고 여기에 신선함을 더해줄 각본을 끼워 맞췄다고 생각하면 더욱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모두 엔딩을 위한 떡밥 덩어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에릭 브레스 감독의 수작인 나비효과를 연상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말까지 도달하는 데 등장하는 무수한 떡밥들이 논리적으로 풀이되었냐 묻는다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듯 명확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을 과학과 저주, 그리고 악령 등으로 풀이하였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 요소들은 정말 충격적이거나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았습니다. 자극적이기보다는 논리적인 설명으로 반전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을 보아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스토리라인 때문에 전체적인 전개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재밌습니다. 킬링타임으로 정말 적절해요. 하지만 참신함이라는 가면을 쓴 다소 갸우뚱한 반전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분위기만으로 장르적 단점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는 신선한 연출과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전달되는 느낌들도 존재해서 세대 차이 간격이 클 것 같진 않지만 신세대에게는 꽤나 신선하게 다가오고 구세대에게는 추억이 담긴 느낌의 영화로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간단한 해석과 비판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보지 않으실 분들이나 스포를 당해도 재밌게 보시는 분들만 마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영화 속의 주요 요소 중 하나라면 전쟁의 잔혹함과 긴박한 대치전을 관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꽤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저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만큼 하우스 공포 영화의 느낌을 정확하게 살려줘야 하는데 점프 스퀘어의 반복이긴 했으나 연출 부분에서도 그럭저럭 참신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스릴러 장르를 극대화시키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는 1시간 반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때문인지 주인공 일행들이 악령으로부터 맞이하는 공포심과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의 조화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충 대원들이 유령의 집이니까 무서워서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자고 제안을 하지만 리더는 명령을 불복종할 수 없다고 대원들을 설득시키면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풀이해볼 가능성도 열려 있었지만 리더 본인도 무서웠나 본지 결국 동의하고 같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 장면조차도 반전을 위한 결정적인 떡밥 전개 중 하나였죠. 바로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시뮬레이션으로 6주 동안 그 치료를 받고 있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택에 나와도 데자뷰 현상이 반복되고 며칠 동안 먹거나 배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갇힌 대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모스보를 날리거나 악몽을 꾸는 장면들 외에 알 수 없는 환상들은 직접 보여주지 않고 대화로만 풀이했다는 점에서 꿈 얘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럼 이렇게 논리적인 충격 반전이 왜 갸우뚱하게 다가오는 것이냐 하면 앞서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일치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진실된 이야기, 그리고 현실에서 그들에게 걸린 배틀렉이라는 저주를 시뮬레이션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악령들을 살려내는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완전한 실체를 가진 악령들이 현실에서 주인공 일행을 괴롭힌다는 설정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는 자신의 실수를 속죄하기 위해 다시 시뮬레이션 안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억이 초기화된 채로 시뮬레이션 안에서 깨어난 크리스는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열린 결말의 문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주가 주인공 일행들에게 붙어있고 이것을 떼어내기 위한 해결책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데자뷰의 반복과 고통스러운 결말에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불과합니다. 혹은 후속편이 나올 예정이라면 그러려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영화가 퍼즐을 끼워 맞추려는 방식이 매우 불친절합니다. 앞서 개봉한 테넷은 똑같은 퍼즐 조각이 다른 곳에 나열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객들이 고치기만 하면 된다고 치면 이 영화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고스트 오브 원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진행되는 방향을 다르게 했더라면 더 강렬하고 서스펜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엔딩과 훌륭한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verything we experience, it's what the Nazis did to the family that lived here. 이렇게 보니 비판을 좀 많이 했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화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반전 마음에 드는 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더군요. 영화 자체는 정말 괜찮아요. 스토리가 더 좋았다면 아주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럼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